모발이식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만큼이나 모발이식 의사들도 고민이 많은데요. 모발이식 의사인 저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 한번 들려드려볼까 합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힘들게 하는 요소, 모발이식 의사가 고민하는 요소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로 후두부 모발이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식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정작 후두부 모발이 너무 부족한 경우라면 눈물을 머금고 이식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후두부에 모발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령 탈모 단계가 더 진행이 되기도 하고 모발 이식을 여러 차례 하셔서 남아있는 모발 자체가 적은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누울 자리가 없는, 즉 후두부 모발이 부족한 분들은 이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이 됩니다. 둘째, 후두부의 모발은 너무 좋은데 이식할 부위에 피부가 좋지 않은 경우예요. 피부가 좋지 않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식 부위에 염증이 있다면 이식을 당장 진행해서는 안 되고 염증을 치료한 다음에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생착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전의 모발 이식도 피부 상태를 변화시키거든요. 모발 이식이란 건 바늘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찌르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피부 입장에서는 바늘로 인한 손상을 당한 거죠. 한번 손상을 입은 피부는 조직이 단단해지고 치밀해집니다. 심한 경우엔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에이, 그럼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냥 심으면 되지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수술을 하다 보면 파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식모기로 이식을 하는데 심어놓은 모발이 뽕뽕뽕뽕 튀어나와요. 조직이 치밀해지고 단단해져 있으니까 압력에 배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하면 하나 심을 때 4-5개의 모발이 뽕뽕뽕뽕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파핑을 컨트롤하면서 이식을 하고 있죠. 파핑을 해결하는 방식은 굳이 여기서 다루진 않을게요. 여튼 염증이 있거나 기존의 모발 이식을 받은 경우라면 이식이 쉽지 않고, 여기 더해서 같은 원리로 두피 문신을 받은 분들도 피부가 찔겨져서 이식이 쉽지 않습니다. 모발 이식이냐 두피 문신이냐 행동에 옮기시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탈모 전문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식학적으로 더 이식이 낫다면 이식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문신을 받으시는 거죠. 물론 팔은 안으로 굽겠죠. 셋째, 아무리 봐도 눈높이가 하늘에 있는 분들입니다. 모발 이식을 전지전능한 해결책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겠죠. 사실 모발 이식의 최대 밀도는요, 가발 밀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환자분들의 눈높이가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라면요, 정말 이해시키거나 만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모발 이식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모발 이식에 대한 환상이나 허황된 눈높이를 가진 분들에게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거나 수술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적혀 있어요. 어차피 모발 이식을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겠죠. 여튼 이런 분들을 설명하고 설득시키면서 적절한 만족도를 찾아가는 과정이 모발 이식 의사에게는 어려운 점이 됩니다. 넷째, 아무리 봐도 약물 순응도가 떨어질 것 같은 환자분들입니다. 수술적인 요소를 물론 최선을 다해서 의사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겨낼 여지가 없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모발 이식 의사가 혼자 잘한다고 이게 또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남성형 탈모라면 약을 잘 드셔야 되고, 염증 관리나 생활습관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최고의 결과를 얻는, 그러니까 의사, 병원, 환자의 콜라보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렸을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약은 뭐 먹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이식하자마자 바로 술, 담배 시작할 것 같은 분들이 정말 계시거든요. 이거를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식 끝나자마자 병원 밖에 나가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숱하게 봤습니다. 이게 정말 이식해놓고도 자괴감 드는 경우가 있어요. 5째, 마지막으로
힘든 건 아니고 리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분명히 내가 잘 심었다, 이건 걸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좀 마음에 안 드네, 다음에 뵈면 또 리터치 해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경과를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경우가 있는 거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식 부위에 상처 없이 깔끔하게 이식을 하면 결과가 대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모발 이식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식하고 나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는 날이 오거든요. 이때 보고 나서 리터치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발 이식 의사가 고민하거나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뭐가 문제였지? 어떤 점을 더 개선했어야 됐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개선점에 대해서. 실제로 리터치는 소량모 이식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2차 수술만큼 정도 되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적어요. 극히 적은 확률이고. 그래서 비절개로 소량모 뚝딱 하고 나오면 되니까 신경이 엄청 쓰이진 않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놓치고 있어서 이렇게 리터치를 하게 됐을까? 모발 이식 의사가 하는 고민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모발 이식 의사의 고민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털순상 생각일 뿐이니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탈모 정보, 모발 이식 정보 원하시면 털순상을 구독해주세요. 털순상이었습니다.